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저는 화학을 전공해서 오랫동안 화학을 강의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껴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의 대사 재프로그래밍, 조금 좀 말이 좀 어렵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참 무료라는 거 아시죠? 암의 대사 재프로그래밍,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대사 재프로그래밍,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앞에서도 소개한 바가 있다시피 워버그 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글루타미놀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1930년 오토 워버그 박사는 암세포의 대사에 대한 발견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상세포는 탄소수가 6개인 포도당을 탄소수가 3개인 피루부산으로 분해하고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 에너지 물질이라는 게 결국 ATP죠. 생체 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물질이 ATP라고 하는 것이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과정을 이용하면 포도당 한 개당 36개의 ATP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에너지 생산에서 매우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산소가 있어도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과정으로 혐기성 분해를 합니다. 포도당을 분해하여 피루부산을 거쳐 젖산 발효 과정을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ATP 생성량이 포도당 한 개당 겨우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포도당이 암세포 주변에 밀집됩니다. 이것을 워버그 효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워버그는 이것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가정했죠.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양에는 완전한 기능을 하는 온전한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며 이는 기능장애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호기성 해당 작용을 완전히 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암세포가 에너지 생성의 18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만큼 비효율적인 과정을 택하는 이유는 바로 빠른 증식에 있습니다. 현재 널리 알려진 이론은 호기성 당 분해는 뉴클레오타이드, 비필수 아미노산 및 지방산의 새로운 합성으로 분류되는 풍부한 당 분해 중간체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당 분해 속도는 TCA 회로에서 포도당 산화와 비교해 더 빠른 ATP 생성을 지원합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려면 지질, 콜레스테롤 등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는 많은 포도당을 이용하면 되고 빠른 증식에 필요한 물질은 피루부산을 이용해 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 주위에 포도당이 밀집된다는 성질을 암 위치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펫스캔이라 합니다. 포도당 분자 중 산소 원자 하나를 방사성 플로린은 불소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것으로 바꾸어서 포도당이 밀집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빠른 증식, 지속적인 성장, 가혹한 조건에서 생존, 침입, 전이 및 암 치료에 대한 내성 이런 것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신진대사 및 에너지 생산 네트워크를 재연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버그는 에너지 ATP에 초점을 맞춰 접근했다면 암에 대해 빠른 증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종양은 당 분해뿐만 아니라 글루타민 대사 과정을 이용해 에너지와 증식에 필요한 중요 전구체를 만들어냅니다. 글루타민은 혈액과 근육에서 풍부한 아미노산이고 전구체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글루타민 대사 과정을 글루타미놀리시스라 부르는데 글루타미놀리시스의 산물은 종양의 TCA 회로에서 퓨린, 피리미딘 및 지방산 합성,
암세포에 방해가 되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항산화제 생성 등 암세포의 많은 기본 기능에 중요합니다. 췌장암, 난소암 및 유방암을 포함한 많은 암에서 높은 글루타민 소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또한 임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글루타민은 암세포에서 많은 기본 세포 기능을 지원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뿐만 아니라 생체의 에너지 화폐인 ATP와 효소 반응에서 중요한 성분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질소를 글루타민이 제공합니다. 어떤 뉴클레오타이드에는 탄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에 탄소가 5개인 5탄당과 인산이 결합한 분자를 가리킵니다. 염기가 아데닌이고 인산 분자가 3개 결합한 것이 ATP 이렇게 부르면 많이 들어본 분자죠. 글루타민은 암세포 대사 조절에서 탄소와 질소 공여 능력만이 아니라 암세포 내 신호 전달을 제어하여 종양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글루타민은 에포프토시스를 방해하여 약물 내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스플라틴은 가장 효과적인 항암제로 세포 주기 정지를 유발하고 에포프토시스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글루타민은 또 다른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으로 전환될 수 있고 3가지 아미노산 글루탐산과 시스테인, 글라이신으로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이 합성됩니다. 암세포에는 글루타티온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시스플라틴과 결합하여 시스플라틴 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루타티온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가지고 있네요. 글루타티온은 환원된 형태를 GSH로 산화된 형태를 GSSG로 나타내면 항산화제로 작용할 때는 GSH로서 활성산소종 ROS와 먼저 산화하여 GSSG로 변화합니다. 활성산소가 체내에 적정 수준으로 존재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DNA 등의 변이가 생겨 암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암세포도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활성산소 존재가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불균형적으로 증가하면 암세포 주기정지 에포프토시스가 유도되어 암세포로서는 불리한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글루타티온과 같은 항산화제가 필요하겠죠. 균형 잡힌 활성산소 조절로 암세포를 죽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생체 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렵네요.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기면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앞에서 소개를 했죠. 그런데 유전자의 변이가 없는 상태에서도 후성 유전학적 변화, 예를 들어서 우리 후성 유전학적이라는 얘기는 DNA의 메틸화가 일어난다든가 뭐 아니면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화, 아세틸화 뭐 이런 변형이 일어나서 가령 종양 억제 유전자 여기가 발현이 되면은 종양이 억제되는 건데 만약에 발현이 안 되게 유전자는 있지만 발현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암이 생성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암은 유전자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하는 점 좀 생각을 해둬야 하겠죠. 자, 그리고 암이 일단 생겼다 하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병이다 하는 점 생각을 해서 유념을 해서 암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암세포에 대해서 암의 대사 재프로그래밍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그거는 크게 2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워버그 효과. 워버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세포라면은 에너지 효율상 당연히 산소를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효율적으로 ATP를 생산하는 게 좋은데 암세포는 뭔가 이제 비효율적이라도 해당 작용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는 산소를 있더라도 활용하지 않는 이런 발효 시스템으로 간다 하는 점 그거고요. 또 하나는
글루타미놀리시스였죠. 자, 이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KNL은 내 건강과 가족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행복해지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